오셀로 프로젝트 소소입니다. 바바랑 저는 회사에서 만나서 친해지게 됐고요. 저희가 죽이 잘 맞아가지고 재밌는 일 한번 벌려보자 이런 얘기를 작년 말부터 했는데 좀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해에 바바가 BAT 두드림을 제안을 해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소셜 섹터에서 되게 오랜 기간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각하다는 생각은 해도 막상 일상을 되게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사도 해보고 토론도 하다가 떠올린 게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란 책이었는데요. 매일을 하나씩 조금씩 바꾸다 보면 그 변화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일상이 되게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받았나요? 마지막 청년기를 소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소와 바바의 바바 박순이라고 합니다. 저와 그 소소님은 한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팀에서 일한 건 아니었지만 퇴사하고 나서 오히려 친해진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콘서트도 같이 가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소셜 섹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계속 교감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섹터에서 일한 지 한 10년이 됐고 소소님도 10년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10년을 마무리하는 혹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보는 작업으로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서로의 관심사가 플라스틱 프리라는 부분하고 또 행동하는 소비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융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의기투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찾아보다가 이제 다행히 BAT의 두드림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저와 소소님의 마지막 청년기를 좀 멋있고 의미 있게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는 그 행동하는 시민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결과를 컨텐츠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소와 바바의 소소하지만 바람직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그 전화가 맞아요. 우리 천원만 사야 돼. 원하는 가루가 있어가지고. 야, 확실히 골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 앞으로 해. 그러니까 안 도와주네. 네.
재질이 같으면 모두 재활용된다. 커피 원두 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이므로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 배출한다. 실리콘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숲자매 숲생활 리나예요. 지난 8월 중순 드디어 저희가 배트맨 두드림 사기 공모전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첫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 숲자매 숲생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숲자매 숲생활 같이 함께 해주실 정아를 소개할게요. 안녕. 정아와 함께 합니다. 네. 정아, 안녕. 너무 어색하게 이제 저를 불렀는데요. 저희 숲자매 숲생활 여기에서 숲자매 저희는 지금 정아와 이나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숲자매 숲생활을 약간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숲자매 숲생활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숲자매 숲생활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빼. 네. 아니요. 숲자매. 너무 좋아요. 정아가 그러면 숲자매 숲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래요? 네, 그럼 제가 해줄게요. 네. 숲자매 숲생활은 정아, 이나, 그리고 지역에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숲자매 숲생활은 지역과 숲이 있는 산촌에서 이런 청년들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꿔갈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자매 숲생활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약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숲자매 숲생활은 산촌 라이프 스타일의 프로그램 및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활동은 청소년,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청소년 프로젝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저희가 왜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이나의 관점을 한번 말해줄래? 아니 괜찮아. 제 관점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세상은 배울 게 많고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즐길 것도 많구나 라는 거를 제가 고향을 떠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남는 것은 작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해외 봉사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 고향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향에서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뭔가 숲에서도 지역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자라온 이 지역, 이 숲에서 지역에서의 삶, 숲에서의 삶 그런 것들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관점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숲자매 숲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우선은 이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지역과 숲에서 함께 자란 쌍둥이 자매예요. 맞다. 네, 이거를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그렇고 이나가 말했듯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더 나아가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왜 저희가 할까라는 그 생각이 저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러한 아궁이 피고 촛불 켜는 생활 20대가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극소수지. 맞아요. 극소수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살아왔던 저희가 산에 둘러싸인 한 가족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 드넓은 산에서 험한 산에서 이렇게 뛰놀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숲과 함께 살아갈 청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과 답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살아가면서 더 생각했던 부분이 인간은 자연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숲이랑 지역에서의 활동을 좀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넘어갔을 때 사회적인 배경으로 넘어갔을 때 왜 우리가 지역과 숲으로 내려왔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지역은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져 있고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이제 위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도대체 누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결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지역이 소멸된다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은 누구일까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자라온 젊은 세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려가게 되었고 이런 산촌을 비롯한 다양한 촌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함께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꿈꾸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음 질문이 있겠죠? 이 영상을 찍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숲자매 숲생활 앞으로 이렇게 꿈은 있는데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저희 숲자매 숲생활 앞으로의 목표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와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숲자매 숲생활의 꿈은 그렇게 되고 올해와 다음 연도까지는 젊은 세대들이 산촌에서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젊은 세대들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네트워킹이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가 다시 한 줄로 말하자면 올해 목표 그리고 BAT 두드림 이 기간의 목표를 더해서 저희는 이 지역과 숲 그러니까 바로 산촌에 이 젊은 세대들의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배트맨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숲자매 숲생활 소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9월부터 2월 총 6개월 동안 VAT 저희 습자매 습생활 영상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나오니까 영상 보시고 저희 습자매 습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여기까지 저희 습자매 습생활 9월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봐요. 에코놀로지, 생태라는 단어는 생명체 간, 생명체와 환경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뜻하는 말로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에코말리온은 이러한 생태를 뜻하는 에코와 피그말리온 효과의 합성어로 우리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생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했으며 아무것도 없던 나무에서 ECO, 에코가 자라나듯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에코말리온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대학교 신입생 때 만든 교내 환경 동아리로 텃밭 만들기, 깨끗한 거리 만들기 미로 활동, 교내 텀블러 권장 캠페인 등 다양한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청 산하 그린캠퍼스 대학생 협의회에도 소속되어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말리온 대표 우태식입니다. 2010년 동아리 에코말리온의 초대 회장으로 환경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도에 들어서 페트병 링 제거기 발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꿈에 한 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환경의 꿈을 그리며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 2가지를 정해보았는데요. 호기심과 열정입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한 장의 사진이 말해주는 피해받은 해양생물을 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막히는 문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며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팀원 유수민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말리온 팀원인 유수민입니다. 2010년도부터 함께해온 팀원이며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공감 능력과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도 잘 공감하는 편이고 환경 피해를 입은 동식물, 생물에 대한 공감이 우수하며 때로는 지나친 공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명체에 감정이입하여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역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생긴 분노와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한 장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페트병 링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해양생물의 사진입니다. 불이나 주둥이에 페트병 링이 걸려 더 이상 아무런 식사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해양생물들을 보며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느꼈고 페트병 링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침하고 있는 플라스틱 분리수거 방법이나 해양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는데요. 제품을 만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안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칼날을 갈아 각도를 조정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품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페트병 링이 잘 잘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고민의 결론은 페트병에 있는 링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한 제품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지심과 골판지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뚜껑을 제거한 페트병에 저희 제품을 끼고 확 눌러주면 페트병 링이 제거되는 형태였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 가능성을 본 저희는 3D 프린트를 통해 실제 제품을 생산해 보았는데요. 제품 안쪽에는 조각 칼날을 달아서 페트병 링이 더 잘 잘릴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품에서 그립감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음 작품에서는 둥글게 라운드 처리를 하여 그립감을 우수하게 하였습니다. 이 제품 역시
페트병에 있는 턱에 걸려서 잘 잘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제품도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프로토타입은 저희가 스프링을 달아서 턱에 걸린다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렇게 스프링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칼날의 위험성이 있고 스프링의 강도 때문에 다음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토타입에서는 스프링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하고 칼날을 안쪽으로 조금 더 숨겨 작업을 하였는데요. 해당 제품에서도 페트병 크기마다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여전히 칼날이 튀어나와 있다는 단점 때문에 해당 제품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칼날을 안쪽에 숨기고 기존에 쾅 눌러서 제거하는 방식에서 제품을 페트병 링에 끼고 꺾어서 제거하는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는데요. 해당 제품으로 진행 시 페트병 크기에 상관없이 뚜껑 제거가 모두 페트병 링 제거가 모두 가능하고 안전하게 칼날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에서 해당 제품을 최종 타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완성된 저희 링컷의 모습입니다. 거북이 모양을 번떠서 만들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귀여운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생물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실제 링컷의 박스 패키지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생물에 대한 안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지금은 이 링컷의 활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뒷면에 홈과 칼날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르고자 하시는 페트병의 뚜껑을 제거하신 후에 이 홈을 여기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칼날이 일자가 되도록 끼워주시고요. 다음에 거북이 뒤 부분을 활용해서 톡 해주시면 쉽게 페트병 링 제거가 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지원하여 총 3가지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요.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단비기업과 BAT 두드림 사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슈퍼기어로 활동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저희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제품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었고,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더 좋은 공동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제품 시범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링컷을 통해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페트병 링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해양생물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에코발리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BAT 영상을 처음 찍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6번의 영상이 앞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총 5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간단하게 본인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BAT 두드림에 합격한 10팀 중 한 팀인 이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금호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전과 관련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재난 발생에 있어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재난 대응 및 의식이 어린이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였고 어린이 재난 대응 의식 함량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혹시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일 평소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년 전부터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해당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기사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2개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도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헬스인데 취업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몸무게가 엄청 불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게 생활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복을 해봐야겠다, 움직여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운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은 체형이시네요. 몸이 좋죠. 아, 네. 네, 세 번째로 BAT를 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년 전에 BAT를 지인과 함께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BAT 주제가 본인의 꿈에 관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운이 좋게도 3차까지 합격을 했고 아쉽게 최종에서 떨어졌지만 올해 주제가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던 사회 환경 문제 부분이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아이디어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인 대비 재난 대응 및 의식이 낮을 수 있는 어린이 이하 연령층에게 안전 교육 및 안전에 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2D 및 3D로 제작된 안전 키트를 실이나 모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의 생존 배낭, 안전 배낭이라 불리는 실제 물품은 일반 가정 혹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는 가구 수당 구매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개인당 30만원 이상 하는 생존 배낭 세트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해당 물품들을 2D, 3D 디자인 실 등으로 제작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활용해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전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BAT 두드림 블로그에 접속하시면 모든 팀의 아이디어 및 수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BAT 두드림 블로그에 접속하시면 아마 다른 팀들까지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BAT 지금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좀 자신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T 3차 발표를 마치고 심사위원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해당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미션을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제 스스로의 재난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공부량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매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안전과 환경에 관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 진행 과정이 느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진행하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함께 할 사람을 구해 봐야겠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말을 어버버거린 것도 많지만 계속 하다 보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적응이 좀 빠른 편이라.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털모자 벗고
목도리 풀고 신발끈 새삼 묶어 떠나네. 이야이야 오 털장갑 빼고 오리털 벗어 자전거 페달 밟아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상큼한 바람 불어와 야호. 그대 손잡고 그대 손 놓고 강바람 따라 다시 그대를 잡으러 갔네. 저기 들리는 그대 발자국 시원한 바람 따라 가누나 나도 따라 이야이야호. 오오 조금은 유치하지만 이야이야호. 상쾌한 우리 사랑은 김밥을 말고 따스한 물 담고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네. 이야이야 오 책모자 쓰고 다시 책모자 벗고 봄 햇살 맞이하러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 오 조금은 따끔하지만 이야이야호. 오오 그대와 둘이서라면 그대와 함께 자전거 하나 바람을 타고 다시 떠나네. 이야이야 오 그대는 앞에 나는 뒤에서 페달 두 바퀴 함께 굴려 떠나네. 이야이야 오 이야이야호. 오오 조금은 비틀대지만 이야이야호. 오오 때로는 멈춰서지만 상큼한 바람 불어 떠나네. 강바람 따라 다시 떠나네. 봄 햇살 맞이하러 떠나네. 두 바퀴 함께 굴려 떠나네. 그대와 둘이 함께 떠나네. 이야이야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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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소를 선물한 요리사 정비드입니다. 이번에 BAT 4기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BAT 3기 작년에 지원했었거든요. 그때도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내 꿈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꿈은 아직까지 현실성이 부족해서 아직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이 좀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슬럼프가 온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용기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용기를 냈고 BAT 4기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고 결국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4기를 위해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신기하지만 꿈이란 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그것을 향해 다가갈 때 결국은 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BAT 4기로서는 이제 시작이지만 뭔가 꿈을 향한 하나의 성취랄까? 그런 정말 뜻깊은 것이 BAT 4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런 요리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만의 바이브를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영상과 글, 다양한 프로젝트로 표현하고 있는 요리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BAT 4기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가장 메인 프로젝트는 여기 보이듯이 21.2세기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제 재능을 활용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저는 병이라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복과 희망의 에너지도 되게 삽시간에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시락 한 끼를 선물함으로써 그날에 한 사람한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고 그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고 돌면서 저는 그렇게 행복이 전파된다고 믿어서 꾸준히 저만의 선행을 하고 있고 희망의 도시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희망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는 5번을 진행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돼지 안심 샌드위치와 생멸치 쌈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양파잼과 양파잼 핫도그를 만들었었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연어를 이용해 타르트를 만들었었고 네 번째 프로젝트는 직접 만든 수제 맥주와 안주가 될 수 있는 호두와 아몬드 전과를 만들어서 혼술 세트를 나눠드렸고 다섯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족발을 삶아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발이 되고자 족발덮밥 세트를 선물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런 선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연대가 되고 연합이 될 때 비로소 극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는 작은 기적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선행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행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 요리로서 동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전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거지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나중에는 국민, 전 세계인이 정말 행복을 느끼며 비로소 이 답답한 코로나 블루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반항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저는 요리계의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테니 다른 청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정말 지금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저는 요리로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전 이런 행복의 순환을 원하는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있고요. 저는 저의 가치관을 지키고 저만의 요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5개월도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요리라는 그런 매개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 요리라는 매개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매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이나 나이나 그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음식을 먹을 땐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빠르게 자신의 깊은 얘기를 쏟아내기도 하고 음식이라는 매개는 정말 사람을 끈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고 그 식구를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전 이런 음식이라는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안한 청춘들을 음식이라는 매개로 모아서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비전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매개로 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구로 이어지며 그런 연대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코로나 같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요리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남은 5개월은 물론 첫 번째는 저를 위한 꿈이지만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며 또 다른 꿈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원동력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세상,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남이 행복했을 때 나도 행복한 세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행복을 보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저의 행위와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남들의 행복을 보고 싶습니다. 그 행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장황해졌는데 저에게 조금 더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BAT 두드림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BAT 4기로서 이제 시작입니다. 더 멋지고 더 역동적이고 불안해도 달려가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T 4기 저 말고 남은 9팀의 꿈도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BAT 4기 10팀 모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배트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뭐 시켰어요? 자몽에이드. 여기 스콘 맛있어. 스콘 안 시켰는데. 스콘 좀 이따 시키자. 옥수수 크럼블 시켰는데? 아 그래? 스콘이 맛있어. 저기 보이지 저거. 이거. 선생님? 예쁜 카페 오셔서 그냥 신나신 거죠? 제가 왼쪽에 서도 될까요? 이거 좀 뒤에 있어야겠다. 왜 키 커? 키가 왜 이렇게 크지? 너무 흔들린다. 오늘 저희는 회의를 하러 정말 거의 한 달 만에 만났어요. 한 달 만에 만난 건가? 그렇지 않아? 거의 한 달 만이지? 오랜만에 보네. 저기. 개소리야.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할까요?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정리하려고 하고. 욕심쟁이네. 안 찍은 거 아니에요? 아, 얘 찍었어. 안녕하세요. 지송, 지안 팀입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삶,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BAT를 만나 저희가 펼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저희는 크게 카드뉴스 발행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카드뉴스의 경우 주 1회 여성 동성애자분들과 그 주변인들을 인터뷰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은 BAT 두드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템플릿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는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측면의 이야기로 크게 다룰 예정인데요. 사실 요즘 콘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만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공부했는데 기존의 컨텐츠는 커플 유튜브나 고민 상담이 많아서 일상적인 내용이 주로 다뤄지는 것 같아 아쉬웠고 여성 동성애자분들이 다루는 컨텐츠는 화제성으로 소비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희는 여성 동성애자분들의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건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위한 서비스나 콘텐츠, 정책을 만드는 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회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심플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영상을 좋아해 이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참고해봤는데요. 조금 고난이도의 조명 촬영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함께 테스트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지송지안 팀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 중 저희를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위에 이메일 주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송지안 팀이었습니다. 안녕.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뭐 했나요? 저희는 사회 문제를 발견을 하거나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들을 위한 후원 펀딩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비제도권의 저널리스트들과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들을 돕는 방법은 후원자들과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 저널리스트들이 함께 토론과 제보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그 콘텐츠가 게이트키핑, 선택이 되는 형태로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찾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9월 한 달 동안 뭔가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했죠. 다양한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쭉 보여드려 볼까요? 뭐 하세요? 저희 지금 그 샘물 쓰지 마라 이제 참여한 챌린지 영상들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가 뭘까요? 지난 10년 전에 이제 당진 용광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이제 세간에 묻힐 뻔 했었는데, 한 댓글 시인분이 나타나서 추모시를 올렸어요. 그 추모시 이름이 이제 그 샘물 쓰지 마라입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인식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그 샘물 쓰지 마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함께 부르자라고 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안녕 삐 음악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런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들, 아마 각자들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의 결을 좀 정리해주고 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스텝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혹시 음악으로 인해서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아직 다음 스텝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그 샘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도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꼭 입법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자, 우리는 에코 캠핑 매뉴얼을 만드는 에코 산발입니다. 안녕. 오늘도 우리는 캠핑을 왔어요. 네. 지금 너무 좋네요. 날씨가 아주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가 오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산발이가 매우 어색해하네요. 산발이 자기 소개. 산발입니다. 네. 산발이의 산발이를 맡고 있는 윤명이라고 해요. 산발이에서 2발이를 맡고 있는 전도라라고 하고요. 네, 1발이 맡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산발이 팀에서는 드림트립 글을 쓰거나 혹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어로 뭐 하나 없나? 쓰레기 없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또 자연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쓰레기 없는 캠핑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에코 산바리에서 홍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캠핑 어디 갈지 이런 것도 먼저 좀 제안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 굉장히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또 자연 속에서 여행을 하면서부터 성격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서 이 주제를 던졌고요. 그리고 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바리님이십니다. 한쪽엔 예전에 명성황후 캠핑 갈 때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는 연구자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매뉴얼 잘 만들어서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실 수 있는 에코 캠핑 매뉴얼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보면 이번은 그냥 갈게요. 네, 캠핑을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내세울 만한 캠핑 경력은?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살짝 잡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잡아주세요. 예, 잡아주시죠.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여름에 미국 PCT 500km를 걷는 그 도전을 앞두고 한 4개월 정도 등산을 되게 열심히 다니면서 배웠죠. 그때 캠핑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캠핑계 신생아 정도죠. 저 정도면. 예, 저는 캠핑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살 때 처음으로 국토대장정을 여름방학에 했었는데 그때가 첫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막 힘들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또 텐트에서 자라고 해서 처음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캠핑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파키스탄에 훈자나 뭐 라카포시 이런 좀 산이 많이 있는 곳을 여행을 했었어요. 혼자 있을 때 캠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뭔가 자연 속에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또 우리 일바리님 초등학교 때 부모님 초등학교까지 가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처음 캠핑했던 기억이 아기 때 네.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할 때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제가 자전거 여행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캠핑을 다니게 됐죠. 자연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저한테는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큰 캠핑 경력이라고 한다면 자전거 여행 길게 갈 때 이렇게 몇 개월씩 캠핑하는 게 그런 게 아마 하루 큰 게 이틀이 아닌가. 아니고. 그러면 3번 질문.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는 얘기했네요. 네, 거의 자연스럽게 같이 했네요.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환경, 생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팀이 아무래도 쓰레기 없는 캠핑을 하자, 자연에 덜 영향을 주는 캠핑을 하자는 모토로 이렇게 모인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에도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태 감수성이 좀 높은 편이었나요?
이발이부터 한번. 저요? 감수성은 있었죠. 생태 감수성만 있었어요. 근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죠. 캠핑 시작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정말 찐으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에코 산발이 활동하면서도 순간순간 뜨끔뜨끔 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산발이. 네, 우리 산발이는 행동으로 하기 시작한 건 대학교 때부터 환경공학 쪽에 진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공부를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이 산발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친환경은 뭔지 좀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확립해가는. 네. 우리 일바리님? 본격적으로 제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뭐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공통 분모와 또 다른 점들이 또 명확히 있어서 우리의 지향점,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지향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향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 네 번째 질문. 평소에 실천할 거리들이 많은데 혹시 평소에 실천하고 계셨던 게 있는지. 일단 소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하는 게 사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천이 아닌가 싶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소비를 정말 더 덜하는 것, 저도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이슈이고 오랫동안 잘 실천해 왔던 거는 차를 많이 타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한 건 정말 많거든요. 이바리께서는 이 카메라 좀 외로울 것 같으니까 이 카메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즘에는 분리배출 되게 철저히 하고 항상 씻어서 하고 플라스틱병 같은 것도 잘 안 쓰려고 하고 요즘엔 출퇴근할 때 자전거 많이 타려고 하고 한 뭐 2-3정거장 정도는 그냥 걸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질문 5번째 질문인가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직접적인 계기가 혹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바리와 함께라면 좀 캠핑관에서나 환경 주제로도 뭔가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서 근데 일단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일바리까지 섭외를 하면서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 제안을 처음 받은 이바리는 느낌이 어땠을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왕이면 나한테도 도움되고 타인한테도 도움되고 내가 정말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게 가장 큽니다. 우리 일바리는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플라스틱과 비닐, 일회용품이 소비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무분별하다는 생각을 몇 년 동안 계속 했어요. 이거를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1년 마침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혼자 하면 좀 벅찰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게 우리가 실천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보자. 제시하고 마련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서 우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 사실 매뉴얼이라고 하면 뭔가 지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더 들여다보기 싫은 숙제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 스스로도 밀레니얼 세대 캠퍼로서 캠핑을 좀 재밌게 하려는 움직임이 큰 것 같아요. 재밌고 알차게 만든 이 매뉴얼이 특히 젊은 캠퍼들 사이에서 요새 에코 캠핑이라는 게 좀 재밌다더라. 그냥 캠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자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핑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뉴얼이 모쪼록 재밌게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선발이랑 같은 생각인데 나조차도 재밌고 나한테도 타인한테도 도움이 돼서 하는 일이다는 정도로 인식이 됐었으면 좋겠고 환경도 생각하는데 힙하고 예쁘고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저희의 매뉴얼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언어로 우리들의 언어로 재밌게 표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인 어떨까요? 이걸 통해서 해보고 오랫동안 이걸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그런 그런 본질을,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가치를 깊게 공감할 수 있어서 내 행동의 변화가 스스로 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끔 동기는 해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는 재밌게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상이 변하는 게 느리게 느낄 때는 되게 느린데 바뀔 때는 정말 빨리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나부터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기는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나 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필환경 시대 우리가 깨끗하게 쓰레기 없는 캠핑을 하는 그날까지 에코산바리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저희 활동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배 두드림 사기에서 우리 꽃다림 해요 프로젝트를 맡은 정수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1학년 달반 교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친구들 책상도 다 떨어져 있고 또 앞쪽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친구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문제는 친구들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빈부격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프로그램들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어머님들은 그거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레슨비나 단가의 문제도 있고 또 접근하는 사람들만 접근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고 이제 학교 안에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하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커나가면서 친구들이 조금 자기의 삶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내가 학교 안에서는 정규 교과 수업 안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친구들이랑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꽃을 다루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예전에 내가 그런 꿈을 가졌었구나 이런 걸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플라워 클래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로 되게 집에 많이 있는 시기에 그리고 또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에 꽃을 다듬고 꽃을 꽂고 하는 일은 굉장히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되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런 교육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활에 배어 있는 것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자기 인생에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학교에서 그리고 또 요즘 돌봄 교실에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돌봄 교실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친구들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그리고 돌봄 교실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이 꽃 수업을 친구들이랑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애 여정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